앞서 보신 대로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부당거래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진 검사장의 주식 거래 의혹,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이 의혹은 어떻게 규명해야 할지 자세히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네,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주식을 모르시는 분은 굉장히 헷갈릴 네. 것 같은데 먼저 백 변호사님 사건 경위부터 좀 짚어주세요. 예. 그러니까 2005년이면 그 당시에 혹시 이런 게임 아실지 모르겠어요. 카트라이더 혹시 아시나요? 최고죠. 예. 맞습니다. 카트라이더가 예. 그 당시에 동시 접속자가 22만 명. 그래서 당시 그 PC방 점유율 게임 1등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카트라이더 열풍 때문에 당시 넥슨은 상장하진 않았어요. 비상장 상황에서 그때 외부적으로 이제 호가가 뭐 10만 원에서 15만 원 간다고 해도 그 주식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이 진경준 검사장하고 또 이 같이 이 주식을 취득한 몇 분이 대략 한 사람당 10,000주 정도의 주식을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가격이 대략 4만 원 정도였습니다. 한 주당. 그럼 벌써 일단 그 당시에도 시세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3분의 1 정도 가격에 산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넥슨이 2011년에 일본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상장을 하고 나서 이번에 이제 진 검사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재산 공개를 하는데 하기 전 단계에서 이 주식을 전부 다 이제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샀을 때하고 지금까지 시세 차익이 120억 이상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거 그 당시에 무언가 부당한 내부적인 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싸게 매입한 건 아닌지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이 매입 당시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일반인이 구하기 힘들었고요. 네, 그렇죠. 또 당시에 이 창업주의 허락이 있어야 네. 매매가 가능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사실 이 김정주 넥슨 회장이 왜 상장을 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일단 상장은 좀 늦추고 다른 걸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뭐 웹진을 인수한다거나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내부 직원들의 주식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만약에 외부적으로 팔 때는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아예 등기부등본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김정주 회장이 그 대략 지금 3만 주에서 4만 주 정도가 외부로 나가는 건데 이걸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게 일단 지금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한두 주도 아니고 4만 주 정도 외부로 나갔으니 뭔가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 김정주 회장하고 진경준 검사장은 서울대학교 법대 동기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중에 또 한 분, 그 넥슨의 주식을 그 당시에 같이 매입했다고 하는 김상원 네이버 지금 대표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 4년 또 선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선후배 사이에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줘가면서 실제 매매 가격보다 싸게 판매를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아까 단시를 저희가 좀 읽어봤었는데요. 거액의 차익을 낸 진 검사장한테 이 주식을 판 사람이 넥슨의 전 직원인 것으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좀 제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최초에 이 얘기가 불거졌을 때 진경준 검사장이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2005년 당시에 컨설팅 업계에 종사하는 친구가 권유를 해서 해외 이민을 가야 돼서 급히 주식을 처분해야 된다는 사람에게 주식을 취득한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네. 그 당시에 이제 뭐 넥슨의 직원이니 이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파는데 이제 권유했다는 사람이 당시 컨설팅 업계에 종사하는 친구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 주식을 같이 취득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게 이제 드러나게 된 거고요. 물론 이분이 그 박성준 넥슨 전 감사가 과거에는 컨설팅 업계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성준 넥슨 전 감사는 아니 이거 좋은 가격에 사서 나중에 이렇게 크게 대박이 날 수 있는 거를 권유한 게 뭐가 잘못이냐라고 오늘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판 사람이 넥슨의 전 미국 법인장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넥슨의 직원은 이 주식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또 넥슨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 확인하기 당시에 어렵다고 이거를 했다는데.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확인이 안 된다라고 예. 하다 보니까 계속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 관련자들이 전부 다 넥슨 내부 인물이다 이렇게 봐도 네.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 전 넥슨 미국 법인장이죠. 판 사람이 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시 거래 가격이 10만 원 이상이었다고 네, 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4만 원 정도에 팔았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거든요. 급전이 필요했던 걸까요? 왜 이제 그런 그래서 걸까요? 그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미국으로 이민을 가도 지금 현재 가격이 10만 원, 15만 원. 그리고 심지어 바깥으로 전혀 유출이 안 될 정도로 꽁꽁 묶여 있는 그 당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넥슨 주식을 사는 건 로또에 맞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가 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이제 가치가 올라가 있는 것을 아무리 미국을 간다고 해도 그 정도 3분의 1 가격에 팔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또 사건에서 또 하나의 쟁점이 혹시 그 당시에 진경준 검사장이 금융정보분석원에 파견 근무를 할 때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략 이 주식과 회사 내부의 금융 관련된 일에
어찌 보면 관여를 했을 가능성, 이거는 순서의 가능성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보니 혹시 무언가 뒤를 봐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거를 뇌물조로 지급한 게 싸게 그 매각을 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검찰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 쪽으로 좀 수사 방향을 전개 갈까요? 어떻게 좀 가야 될까요? 근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실제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모두 완료가 돼 있습니다. 완료가 돼서 현실적으로 이게 만약에 사실일지라도 진경준 검사장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 법무부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서는 관련돼서 가능한 범죄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매매 가격보다 싸게 그 매매 가격을 책정을 해서 탈세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탈세 같은 경우도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그럼 이게 2005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법무부는 지금 뭐 법무부 내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할 생각은 없다라는 게 이게 제 식구 감싸기라고 이제 국민들이 볼 수도 있지만 네. 사실상 처벌할 수 없는 행위를 조사를 한다는 건 수사기관에 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 입장도 어느 정도 지금 뭐 수긍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 네. 이런 류의 처벌은 가능할까요? 근데 공직자윤리법은 지금 당장 위반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소명 자료를 내라고 했죠. 예. 소명 자료를 내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 소명 자료를 끝까지 내지 않는 경우에는 해임을 하거나 아니면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직자윤리에서 이게 언론을 통해서 너무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거 만약에 이번 것 내지 않으면 소명자료 내지 않으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출석을 요구했는데 진경준 검사장이 거기서 출석을 하지 않으면 그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6개월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기 때문에 공직자윤리에서도 지금 여론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결과를 내지 못하고 그냥 이 사건을 덮게 되면 말 그대로 또 제 식구 감싸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좀 초강수를 두고 있는 상황인 거죠. 동창이라고 했던 이 김정주 회장, 넥슨의 김정주 네. 회장도 상당히 좀 촉각을 세우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이제 도움을 줬다면 네. 주식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줬다면 법률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일단 예를 들어서 지금 넥슨이 그 당시에 2005년도에 매입을 하고 나서 한 2006, 7년 정도부터 예. 넥슨이 일본에 상장할 수 있다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내부 정보를 가지고 알려줘서 이거를 지금 사면 이렇게 나중에 엄청나게 뛸 수 있으니까 사라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고 주식을 사게 하면 처벌될 것 같잖아요. 상장 주식은 처벌이 됩니다. 미공개는 이거는 상장되기 전 주식이기 때문에 그 조항에는 해당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뭔가 부당한 청탁을 하고 그 과정에 받았다면 뇌물수수, 그러니까 수뢰죄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그 지금 현재 자본시장법에 보면 금융 투자 상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경우에는 또 처벌이 되는데 이 금융 투자 상품 안에는 비상장 주식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제가 지금 불러드린 모든 내용들이 다 공소시효가 완료했다는 게 문제죠. 네, 그러니까 10년이나 지난 일이라는 네, 게 그렇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어쨌든 지금 공직자윤리위가 조사를 하고 있기는 한데 네. 만약에 별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가 그냥 네.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법무부도 지금 여론을 의식해서 사표를 수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사표를 수리하게 되면 말 그대로 징계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 우리 직원이어야 징계를 하는 건데 직원이 퇴사를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징계를 합니까? 내부 규정이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징계도 안 하고 나가서 만약에 변호사를 하게 되면 국민 여론이 극도로 안 좋을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일단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공직자윤리위에서도 만약에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유권해석을 통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상태로 어물쩍 넘어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대한변협도 관련 사건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네. 요구했는데 3자가 그러니까 검찰이 고발을 할 경우에는 네. 수사가 가능한 건데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이것도 뭐 이루어질 수 없는 건가요? 어떻게 그러니까 봐야 지금 될까요? 일단 예를 들어서 공소시효 자체가 모든 범죄가 다 완료가 됐다면 아니면 제가 또 파악하지 못하는 공소시효가 완료하지 않은 범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 완료했다면은 그거는 뭐 제3자건 당사자가 고발하건 간에 고소하건 간에 수사를 보통 개시하지 않고 각하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3자가 고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서 수사해서 뭔가 결과를 도출할 게 있으면 이거는 친고죄라고 해서 본인이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되는 범죄가 아니라 누구든지 고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수사에 단서가 있다면 수사는 진행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대한변협에서도 지금 수사를 개시하라라는 의미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라는 취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그렇겠네요. 또 예. 대한변협 입장에서는 이렇게 소위 말하는 국민들로부터 이런 의혹을 받는 분이
만약에 변호사를 하게 되면 그 역시 또 사법의 신뢰를 또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만약에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변호사 등록도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게 실제로 안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변호사 등록을 안 받아주는 경우 꽤 있습니다. 근데 유죄 판결이나 뭐 이런 게 나오지 않더라도 정말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라거나 그런 게 어느 정도 밝혀진다면 그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는 있거든요. 예. 근데 과연 이번 사건이 대외적으로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뭐 12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것만으로 변호사 등록을 안 받아줄 사회가 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법무부의 김영훈 장관이 어떤 판단을 이 사표를 받고 어떻게 처리할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법무부의 판단을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